네, 안녕하세요. 예은동물의료센터 백성규 수의사입니다. 우리 아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한 번쯤 시켜야겠다고 고민하시는 보호자님들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항목도 너무 많고 병원마다 이게 너무 프로그램들이 각양각색이라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될지 막막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한테 꼭 필요한 항목이 맞는지,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검사인지 해야 되는 검사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예은동물의료센터의 건강검진 프로그램들이 어떤 항목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각 검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시면 보호자님들이 어떤 건강검진 항목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각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이제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 세 가지 단계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가격이 다른 게 아니라 아이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생애 주기별로 어떤 검사가 필요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나눠서 저희가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일단 실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큰 병이 없는 시기, 그러니까 특히나 어린 나이에서 기본 건강검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항목을 다 받을 필요는 없는 나이지만 기본적인 컨디션과 기본적인 수치들을 확인해보는 어린 아이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는 사람으로 따지면 생애 전환기 검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한 노령은 아니지만 생애가 이제 노령을 향하고 있는 사람에서의 생애 전환기쯤 받는 검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생체의 변화나 노화의 변화 신호들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은 보호자님들이 실제로 선택해주고 계시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플래티넘은 이제 노령기로 들어서는 아이들한테 추천이 되는 검사인데요. 심장 초음파, 심전도를 포함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 질환들까지 알 수 있는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는 어느 단계에 해당될까, 그리고 어떤 검사들이 왜 이 시기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신체 검사가 모든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출발점은 결국 소의사가 아이를 손으로 직접 만지고 눈으로 보는 신체 검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에서 마찬가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첨단 장비도 소의사의 손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미세한 잡음이 있다면 심장병이 유추할 수 있다라는 흔히 알려진 사실과 같이, 배를 만져봤을 때 간이나 비장이 커져 있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없던 덩어리, 혹 같은 게 피부나 이제 배에서 만져진다거나 아니면 림프절을 만져봤을 때 한쪽이 부어 있다거나 다발적으로 다 부어 있다거나 이런 신호들이 염증이나 종양의 단서 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5분 안에 끝나는 신체 검사가 아니라 체온부터 시작을 해서 청진, 호흡수, 심박, 전신 피부 상태, 거미경, 림프절 촉진, 탈수 정도, 비만도까지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빠짐없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 검사 한 번에서는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 틀을 잡아놓고 이 다음 단계에서는 각각의 세부 항목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혈압 검사가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혈압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나 고양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호자님들이 꼭 하나 알아주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사람이랑 다르게 아이들은 본태성 고혈압, 이유 없이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좀 드물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질환 때문에 고혈압이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대다수의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장질환이나 갑상선 질환, 부신질환 같은 다른 이상한 질환이 생겨서 그렇게 오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데요. 그래서 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오는 아이를 만나면 단순히 혈압이 높네요가 아니라 왜 높은지, 어떤 질환이 이거를 유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나가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문제는 강아지와 고양이 아이들은 우리랑 다르게 어지러워요, 내가 좀 이제 핑핑 돌아요 같은 표현을 우리에게 말로 표현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님 눈에는 평소와 똑같은 상태로 보이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혈압이 높아져도 또 거기에 또 적응을 하면서 아이들이 또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똑같아 보이는 그 사이에 그 높아진 혈압이 신장이나 심장 같은 그 심혈관계 질환을 좀 더 악화시키는 경우들을 많이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한 너무 높아진 혈압은 망막, 그러니까 눈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시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높다 그래서 한 번의 수치로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병원에 오면 무섭기도 하고 흥분도 하고 당연히 그러면은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하게 되고요. 오늘 높다면 그걸로 고혈압의 진단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보호자님한테 아이가 혈압이 좀 높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높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여러 번 측정했을 때 그게 지속적으로 높다면은 고혈압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호자님들이 항상 촬영하시는 엑스레이, 즉 방사선 촬영이 그 다음 항목으로 꼭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흉부와 복부 그리고 골격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사선 사진은, 엑스레이 사진은 단순히 잘 찍었다 못 찍었다가 아니라 그거를 판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사진을 두고도 판독자의 의견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항목을 보는 게 아니라 시점이랑 관점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호자님들께. 아무리 경험이 많은 수의사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눈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그리고 사람의학에서는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촬영을 해서 영상 선생님이 보시고 제가 보고 다른 선생님이 보시고 이 의견을 좀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이 의견이 다 일치하면 좋겠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들이 덜어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보는 눈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놓친 부분이 서로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로 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면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만약에 추가적인 검사나 추가 촬영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진행을 하고, 더 상위 검사가 필요하다면 보호자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영상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촬영이 방사선 촬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추가가 되면 놓칠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확률을 줄임으로 인해서 아이가 이제 예후나 병이 진행이 되는 거를 조금 앞 단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복부 초음파입니다. 복부 초음파를 검진해서 받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 겉으로 알 수 없는, 우리 아이가 특이하진 않는데 뭔가 속에서 보이는 변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큽니다. 한 가지 숫자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신의 논문 중에 이제 아이들이 2년 내에 건강했던 아이가 어떤 질환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추적한 논문이 작년에 발표된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괜찮았는데 2년 내에 종양이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즉 암이 발생할 확률이 12%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100마리 중에 12마리의 친구들이 어딘가 문제가 초기에 생겼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픈 친구들이 아니라 건강한데 지금은 별 증상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초기에 변화가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복부 초음파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양이는 강아지에 비해서 종양이 늦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인 경우는 이제 발견이 되었을 때 80%는 너무 악성이고 너무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손을 쓸 한계가 명확히 주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고양이일수록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더더욱 미리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데요. 보호자님 입장에선 당연히 이것도 의문이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멀쩡한데 굳이 검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멀쩡해 보이는 시기에 검사를 해서 속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옵션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되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평상시에 이상하고 아프더라도 잘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복부 안쪽의 장기는 실제로 만져서 평가를 하기에도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평소에 잘 지내던 아이들이 갑자기 응급실에 비장이 터지거나 아니면 간에 종양이 파열되거나 담낭이 터지거나 이래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히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찾는 거, 그래서 검진 초음파의 목적은 그런 악성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너무 응급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찾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4가지의 검사를 크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검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체 검사는 전신을, 혈압은 심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에서 알아보고, 방사선은 흉부와 복부, 그리고 사지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부분이고요. 초음파는 그걸로 알지 못하는 내부의 안쪽의 장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검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보는 영역들이, 검사 항목들이 조금씩 달라서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대체해 줄 수 없는 검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신체 검사, 혈압, 방사선은 어느 패키지를 선택하셔도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검사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꼭 한 번씩은 검사할 때 꼭 체크가 필요한 항목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령기로 접어드는 아이들, 특히나 생애전환기부터는 여기에 복부 초음파까지 같이 받아보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호자님들이 항상 하시는 검사 중에 하나인 혈액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혈액 검사는 일종의 뜰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이의 몸에 뭔가 이상이 있거나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뜰채에 뭔가 걸리면 여기 뭔가 걸리는 거를 보게 되고, 걸리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밑으로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뜰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뭔가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는 게 첫 번째 혈액 검사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간과 신장 수치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빈혈은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단백질이나 전해질 불균형 같은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모든 이런 항목들이 이상이 있냐 없냐 에 대해서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이 있으면 그게 어느 부분에서 왜 이렇게 이상을 만들게 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게 그 다음이라고 항상 보호자님들한테 진료실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 단독으로는 모든 병을 진단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뜰채에 걸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걸렸는지, 정확하게 왜 걸렸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장 수치가 올라간다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소변 검사나 초음파를 통해서 어떤 이상 때문에 이 질환이 발생을 했는지, 간 수치가 올라간다면 복부 초음파를 보게 되거나 아니면은 간의 조직 검사, 생검을 통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그런 간 수치를 상승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감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상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보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깨끗하게 통과하게 된다면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뭔가를 걸리면 그 단서를 따라서 하나씩 더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그거 걸렸다고 해서 정말 예후가 안 좋다거나 뭔가 큰 병이 걸렸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니까 살짝 높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가 또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수치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상한데라고 느끼기 전에 수치가 살짝 먼저 올라가는 게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건강검진에서는 아이가 아파서 오시는 경우들은 크게는 없어요. 그냥 건강해 보이는데 뭔가 있을까봐 오시는 경우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악화가 되기 전에 그런 단계에서 잡아낼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검진 패키지에서는 어떤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든 기본적인 항목들은 다 들어갑니다. 실버, 골드, 플래티넘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있고요. 다만 그 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혈액 검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나이에 따라서 혈액 검사 항목도 약간씩은 다르다라는 점은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이 혈액 검사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혈액 검사 안에서도 저희 예은 동물의료센터가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항목들이 건강검진 항목에 골드랑 플래티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라고 하는 콩팥이라고 하는 장기입니다. 신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 전에 먼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치료가 가장 어려운 장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아이들 몸에서도 마찬가지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장을 제가 진료실에서 저의 보호자님들한테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리냐면,
정수기 필터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신장은 우리 몸이나 아이들 몸에서 실제로 혈액 안에 쌓이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걸러서 내보내주는 거름망 같은 필터 역할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필터가 한번 손상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정수기의 필터도 우리가 망가지면 새 걸로 교체하지 그거를 고쳐서 쓸 수는 없거든요. 신장도 똑같아요. 한번 손상이 된 부분은 다시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과 달리 고양이는, 강아지들은 신장 이식, 그 필터를 교체하는 건 너무나 어렵고요. 윤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투석도 마취가 들어가거나 이게 한 번의 투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혈액 투석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치료한다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에 남아있는 깨끗한 필터 부분을 최대한 오랫동안 지키고 이 필터를 가지고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콩팥이 망가지는 거를 조금 더 빠르게 언제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든 수의사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SDMA라는 검사입니다. SDMA는 조기 신장 마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 시점에서 임상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조기 신장 마커입니다. 현 시점이라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 기술은 발전을 할 거고 이 영상이 한 5년 뒤가 되면 이게 또 구마커가 될 수도 있고 그게 현 시점이라는 이유를 붙인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필터가 망가지면 몸에 독소를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걸러지지 못하고 몸에 쌓이니까 체열을 했을 때 그 수치들이 다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비유엔이나 크레가틴 같은 수치는 신장의 75% 정도 손상이 돼야, 빠르면 70% 이상 손상이 되어야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늦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반면에 SMA는 필터가 25에서 한 30% 40%까지 손상이 된 시점부터 수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비유엔 크레아틴보다 훨씬 더 이른 시점에 올라가게 되는 지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달 혹은 몇 년까지도 먼저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시점을 좀 더 빨리 알게 되면은 우리가 개입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조금 더 많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미리 개입을 할 수 있다가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시점의 식이 관리나 아니면 약물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콩팥이 망가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춰주는 거를 빠르게 도입을 해서 그 건강한 시점을 조금 더 늘려주고 싶은 게 이 항목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콩팥이라는 필터가 손상을 받는 시점은 되게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거지 어린 나이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DMA라는 항목은 골드부터 생애 전환기부터 포함을 시켜서 그 나이 때부터는 이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외에도 6개월 단위로 꼭 체크를 권장을 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령기로 들어가선 아이나 노령기로 접어서고 있는 친구들에서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소변이 조금 더 묽어진 느낌이 든다면 보호자님들은 SDMA를 건강검진 외에도 미리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권장을 드리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가능하면 검사를 줄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들한테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수의사이기도 합니다. 검사를 했을 때 그 다음 과정이 이게 치료가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게 어떤 의미를 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검사를 위한 검사를 하다 보면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고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보호자님들도 왜 이걸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변화의 조짐은 볼 수 있지만 이런 게 모든 아이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병원은 연구를 하는 기관은 아니고 연구를 최대한 빨리 받아들여서 아이들한테 이로운 연구가 있다면 그거를 아이들의 치료에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항상 공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데이터가 쌓이면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살짝 향후에 수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예은동물의료센터의 백성기 수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은동물병원 내과원장 남수정 수의사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하시게 되면
일단 간략하게는 흉부 방사선이라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대략적인 심장 크기와 구조 이상 유무, 폐 상태를 평가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정밀하게 검진을 진행하시는 플래티넘 항목에서는 심장 초음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심전도 검사와 BMP 검사가 추가적으로 플래티넘 항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심장 초음파라 하면 결국에 궁극적인 심장병의 유무를 알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스탠다드한 검사, 최종 검사라고 인지하시면 되고, 사실상 그 심장 초음파 통해서 심장병의 유무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워낙 기계 사양도 좋아지고 하면서 평소에 심잡음이 잘 들리지 않던 환자들도 건강검진하면서 심장병 초기 진단을 받고 그거를 알게 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소형견들이 주로 걸리는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심장 크기가 커지는 무증상기 환자부터 투약이나 관리를 진행했을 때 생존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티즈나 푸들, 포메라니안, 비숑과 같은 이제 호발 품종 우리나라에서 많이도 키우시고 실제 심장병이 다발하는 품종 보호자님들께서는 그래도 5, 6세 정도 이상부터는 심장이 괜찮은지를 체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초기 심장병일 경우에는 사실 특별히 약을 먹거나 치료 자체를 받기보다는 그냥 모니터링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이제 정기 검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은호병원 권기원 수의사입니다. 정형외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형외과 검사에서는 다리를 전단 전자가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사람의 관절염은 주로 60살이 넘어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1차적인 관절염이고, 강아지의 관절염은 2차적인 관절염이에요. 슬기골탈구나 구관절, 뼈의 기형 때문에 11개월, 1살, 2살, 3살, 사람으로 따지면 20살도 안 된 가장 전성기 시절에도 사람과 다르게 관절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에서도 적어도 5명 중에 2명은 관절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빠르게 뛰고 점프할 수 있어서 관절염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최근의 가이드라인들을 보면 관절염이 있어도 강아지는 빠르게 뛰거나 점프할 수 있다. 강아지는 관절염이 있다고 다리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강아지의 골관절염의 증상은 적응이에요. 실룩거려요. 앉을 때 이상하게 앉아요. 대각선으로 걸어요. 그럴 때 개입하라는 거예요. 골관절염을 어렸을 때 진단하고 개입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통증 증후군이 돼버려요. 뇌랑 척수가 틀어진 자세가 삐뚤거리면서 대각선으로 걷는 걸 기본 정상으로 인식하고 모든 그쪽 근육이 짧아지게 돼요. 이렇게 만성 통증 증후군이 돼버리면 그 부분을 만지기만 해도 물려고 해요. 걸을 때 계속 삐뚤거리면서 걸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 완전한 교정은 어려워요. 그래서 골관절염은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게 중요해요. 수술을 하란 말이 아니에요. 관절염을 진단받고 체중 관리, 필요한 운동, 필요한 약 처방, 필요한 마사지, 필요한 가동범위 운동 등을 집에서 매일 해주면서 환자가 만성 통증으로 되지 않게끔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상한지 모른다. 근데 우리 아이는 계속 실룩거리면서 걸었어요. 아침에 약간 뻣뻣했어요. 이런 것들이 골관절염의 증상이니까 이걸 반드시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최근 가이드라인이니까. 예전에는 엑스레이로만 했어요. 요즘에는 골관절염을 평가하는 이런 높은 레벨의 연구들에서 엑스레이를 빼고 진단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엑스레이 자체가 중요했는데 엑스레이에서는 미묘한 관절염 변화는 나오지 않아요. 사람에서도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MRI를 찍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엑스레이에서는 뼈만 나오니까. 인대가 조금 늘어난 건지 찢어진 건지 이런 건 엑스레이에서 나오지 않아요. 초음파 검사라든가 MRI 검사를 해야지 나오지. 그러면 골관절염, 정형외과 검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호자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 아까 얘기했던 우리 애가 조금 무리하고 나면 뻣뻣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해요. 대각선으로 걸어요. 엉덩이를 엄청 흔들어요. 이런 미묘한 행동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수의사의 신체 검사가 중요해요. 이 부분은 약간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의 장점은 여러 수의사들이 함께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조금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심각한데 엑스레이의 심각도와 실제 질병의 심각도에 상관관계가 떨어진다는 논문은 많으니까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고, 반대로 엑스레이로는 너무나 깨끗해서 모든 병원에서 고관절이 괜찮다라고 했는데 신체 검사하니까 고관절이 빠지는 아이 수두를 백백으로 보아왔고, 그러니까 엑스레이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중요한 건 실제로 환자의 삶의 질과 기능이 떨어졌냐, 신체 검사상 거기에 불안정성이 있거나 통증 반응이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예은동물의료센터 안과과장 김수환입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 안과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추가 옵션이 있는지, 그리고 각 검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 건강검진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눈물량 검사 그리고 안압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물량 검사부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강아지의 경우에는 녹내장이나 백내장도 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흔하게 많이 진단되는 게 바로 건성각 결막염인데요. 쉽게 말하면 안구건조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구건조증이 왜 생기는 거냐? 이제 눈물샘에서 눈물이 잘 생성이 되지 않아서 각막이 결국에는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면은 각막염이나 이제 각종 각막 질환에도 많이 이제 노출이 되어서 장기적으로는 안구 혼탁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시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성각 결막염을 조기에 진단하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은데요. 건강검진을 하면서 그때 우연히 발견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은 더더욱 빨리 치료가 되면서 어떤 혼탁을 유발을 하기 전에 미리 치료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 안압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압이라는 게 눈 안의 압력이라는 의미인데요. 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게 나오면 이제 녹내장, 그리고 낮게 나오면 뭐 포도막염 같은 그런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녹내장이나 포도막염 같은 질환을 이제 제때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정말 통증 그리고 시력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빠른 진단과 제때에 맞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녹내장이 초반에는 아이들이 큰 증상이 없는데 나중에 이미 망막이 다 이제 망가져 시력이 정말 많이 저해된 상태로 초진을 오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괜찮아 보여도 우리 아이 안압이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한 번씩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과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 건강검진 프로그램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추가로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옵션이 바로 세극등 생체 현미경 검사입니다. 슬릿 현미경 검사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검사는 말 그대로 현미경을 통해서 눈을 엄청 확대해서 각막 표면부터 눈 안쪽까지, 그러니까 눈 안에 염증이나 백내장 그리고 유리체 변성증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정밀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눈의 이상은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눈의 질환은 대부분 초기에 티가 잘 안 나다가 나중에 가서 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보호자님들이 자각하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원하시면은 슬릿 현미경 검사 받아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은동물의료센터 피부과 과장 강소연입니다. 예은동물의료센터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서는 피부 검진을 추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피부 검사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시진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고 아이의 피부랑 털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눈으로 본 다음에 어느 부위에 좀 병변이 있는지, 병변의 위치랑 개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중증도 어느 정도 심한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진을 통해서 판단한 이제 병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검사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도말 검사 혹은 모발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말 검사 같은 경우는 병변부, 예를 들어 딱지나 각질 같은 병변이 있는 부위에서 슬라이드로 이제 도말을 해서 현미경 상에서 어떤 게 보이는지 세균이나 곰팡이, 말라세치아, 염증세포 같은 것들이 보이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발 검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기생충의 하나인 모낭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 병변부에서 털을 몇 가닥 뽑아서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위에 올려서 현미경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미경 검사나 귀 도말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거미경이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좁은 귀 2도 내를 촬영을 하게 되고 그 안에 분비물의 상태라던가 부종의 정도나 발적의 정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비물이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 도말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거는 피부 도말 검사와 마찬가지로 세균이나 효모균, 염증세포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지 현미경상에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피부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만약에 증상을 보인다.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가려움증이나 대표적으로 핥는다거나 긁는다거나 아니면 항문을 이렇게 바닥에 끌고 다닌다거나 귀를 턴다거나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소양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단은 검사가 추천이 됩니다. 그 외에 또 대표적으로 피부에 이상 병변이 있는 경우, 병변이라고 하는 거는 발적, 좀 피부가 붉어지거나 아니면 각질이라던가 털이 빠지는 탈모가 있거나 딱지 같은 가피가 보이거나 이런 병변들이 존재를 할 때는 피부 검사가 추천이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좀 환자들의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증상들을 조금이라도 보일 때 빨리 병원에 데려오셔서 늦지 않게 검사를 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은동물의료센터 영상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두리입니다. 복부 초음파는 이제 보통 장기가 기능이 떨어져야 혈액 검사 수치에 반영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영상학적으로 장기 하나하나 디테일을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방사선에 드러나기 전까지 작은 크기일 때도 초음파는 디텍할 수 있고, 사람은 CT를 많이 찍는 것과 다르게 강아지에서는 CT를 찍으려면 마취를 진행해야 돼서 아무래도 초음파 검사를 좀 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마취 없이 친구들 목강장기를 디테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장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요. 이제 국내에는 아무래도 소형견들이 많은 편이고, 소형견들은 나이가 들면 MVI라는 심장병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사선상으로는 심장 크기나 실루엣, 테두리만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는 정확한 심장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예은동물의료센터에서는 각 분과별 수의사들이 정말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검진을 고려하고 계시면 저희 예은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